손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3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6-2017 시즌 확 발전된 기량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선수들에게 원투펀치에서 상을 좀 주려고 합니다. 자, EPL은 장지현 위원님, 라리가와 분데스리가를 비롯한 기타 유럽 리그는 우리 한 의원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네, 제안해주신 주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보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량 발전상 뽑아달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결국에는, 걸렸습니다. 네, 준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네. 기쁘다. 금방 뽑았습니다. 네. 쭉 이름. 자, 장 의원님의 리스트부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밑에서부터 네. 밑에 골키퍼부터 쭉 밑에서부터요. 썬더랜드의 키퍼 조던 픽포드. 네, 23살의 키퍼인데요. 썬더랜드에서 하브리그 이제 임대를 보내면서 경험을 많이 쌓게 했는데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올라와서 기량이 엄청나게 급상승했습니다. 올 시즌 키퍼로서는 가장 기량이 상승한 기량 발전상 1순위다. 네. 조던 픽포드입니다. 저 3명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리그 현재 득점 3위 선수, 득점 4위 선수, 득점 5위 선수라서 그냥 세트로 하려고요. 네. 자, 득점 3위 라다멜 팔카오 네. 선수. 지지난 시즌 모나코에서 2골 넣고 이제 맨유에서는 한 4골 넣었나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첼시에서 딱 1골 넣었죠. 올 시즌 모나코에서 총 25골 넣었습니다. 리그에서만 17골. 프랑스 리그 현재 득점 3위예요. 그 다음 분이 4위인데 바페팀비 고미스 선수. 지난 시즌 스완지에서 총 7골 넣었어요. 올 시즌 마르세유에서 총 17골, 리그에서만 16골. 그래서 득점 4위입니다. 팔카오, 고미스, 마리오 발로텔리 선수,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총 4골, 리그에서 딱 1골 넣었고요. 잘 갔어요. 네, 지난 시즌 밀란에서 총 3골, 리그에서는 딱 1골 넣었습니다. 올 시즌 니스에서 총 15골, 리그에서만 13골. 그래서 지금 프랑스 리그 득점 순위가요. 카바니, 라카제트. 그런데 이 두 선수는 계속 많이 넣었던 선수죠. 그리고 그 다음이 팔카오, 고미스, 발로텔리. 근데 요 중에 팔카오, 고미스, 발로텔리 이 3, 4, 5위는 엄청 향상상. 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EPL로 돌아가서요. 이제 골키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수비 라인 센터백 쪽으로. 네. 반다이크 선수. 반다이크 선수는 사우스햄튼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수비수입니다. 지금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셀틱 경기 중계를 할 때의 반다이크나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 시절의 반다이크에 비해선 올 시즌에 엄청난 발전을 했다. 네. 네, 반다이크 선수 장족의 발전을 했다. 네. 네. 또 한 명 센터백으로 말씀드리면 번리의 24살 센터백이죠. 마이클 킨. 네, 마이클 킨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서 상당한 유망주였습니다만 역시 번리로 가서 이제부터 전성기를 맞고 있다. 올 시즌 특히 엄청난 기량 발전을 이루면서 네, 대표팀에도 승선을 하고요.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래서 반다이크와 마이클 킨 선수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수비 자원을 했으니까 저도 맞춰서 수비 네. 자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그 로마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페데리코 파시오 선수. 네. 네, 파시오 선수는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한 경기 뛰고 세비야로 넘어갔으나 6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그래서 총 7경기밖에 못 뛴 선수인데 올 시즌 로마에서 총 모든 대회 38경기, 리그 26경기 출전해서 4골을 잡아냈고요. 수비적으로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표 후보군에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르헨티나 선수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로마 팬들도 파시오 선수 처음 올 때는 약간 반신반의했겠습니다만 올 시즌 예전에 세비야 때 좋은 모습을 이제 되찾았던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미국 윙백 티모시 챈들러 선수. 이 티모시 챈들러 선수가요. 이 프랑크푸르트가 요즘은 이제 한 2월 이후부터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패가 많아지면서 그 전반기 돌풍이 좀 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중위권은 충분히 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의 전반기 돌풍에 있어서 상당히 키 플레이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챈들러 선수가 특히 니코 코바치 감독이 3백 전형으로 이제 포진을 바꾸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3백 전형에서 이제 오른쪽 측면 윙백 역할을 하면서 이 챈들러 선수의 이제 공수 양면에서의 기여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의 크로스나 키패스가 이 프랑크푸르트 돌풍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시즌을 돌아볼 때는 지난 시즌에는 아르민 베 감독하고는 또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배제돼 있다시피도 했던 선수인데 니코 코바치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후반부터 들어오고 올 시즌에 이제 3백으로 전형 바꾸면서 완전히 이제 기량이 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챈들러 선수를 제가 또 파시오 선수와 더불어서 선정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PL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량 발전상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버튼의 18살 신예죠. 톰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네, 아주 이 데이비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양발을 잘 쓰고 기본기가 잘 발달돼 있는 데다가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이재성 선수처럼 뭔가 좀 윤활유를 넣어줄 수 있는 아주 그런 활약을 잘해주고 있으면서 올 시즌에 등장해서 아주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특히 톰 데이비스 선수는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도 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으로요. 출전을 한다면 또 눈여겨보실 차원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을 말씀을 드리면 에릭 다이어. 네,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 선수는 사실 뭐 센터백 또 뭐 심지어 측면 수비형 미드필더 여러 위치를 소화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중앙 미드필더로서 에릭 다이어 선수는 올 시즌에 상당한 기량 발전을 스스로도 이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명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현님. 미드필더를 지금 해주셨으니까 미드필더를 그냥 3명 엮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파블로 피아티 선수. 네, 파블로 피아티 선수가 지난 시즌 발렌시아에서는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9경기 선발 12경기 교체 출전에 그치면서 골 제로 어시스트 제로였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라리가에서 없었던 선수인데 지금은? 올 시즌 이제 발렌시아로부터 이제 에스파뇰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24경기 선발 출전에 10골 9개의 어시스트입니다. 10골 9개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에스파뇰이 이제 40몇 골 여태까지 득점을 했는데 거의 팀 득점의 절반 가까이에 관여한 선수가 파블로 피아티 선수고요.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특히 수아레스, 토니 크로스, 네이마르에 이어서 라리가 전체에서 4위. 현재 4위에 랭크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파블로 피아티 선수는 지금 커리어 하이 이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피아티 선수가 사실은 아까 파시오 선수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두 선수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2007 아르헨티나 그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 당시에 다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때 이제 주력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하는 선수들이 저 디마리아와 아구에로 선수죠. 그 세대인데 사실은 피아티 선수도 있었고 아까 그 말씀드린 파시오 선수도 있었고 이 피아티 선수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그때의 잠재력을 알메리아에서 좀 터뜨렸다가 조금 잠잠했었다가 이제 에스파뇰에서 다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지금 찍고 있다는 의미에서 피아티 선수를 넣었고 그리고 그 로케 메사 선수 라스팔마스의 이제 미드필더인데 올 시즌 라스팔마스가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2등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도 라스팔마스는 점유율 상위권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바르셀로나 바로 밑에 이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로케 메사 선수가 라스팔마스의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로케메사 때문에 또 이런 점유율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체 라리가 선수 모두를 통틀어서 경기당 평균 패스 숫자가 2위예요. 2위이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90%가 넘습니다. 한 92%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패스 머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선수가 또 발재간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이제 전방으로 침투 내지 돌파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서 사실 최근에는 그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스페인 대표를 선발을 할 때 이 로케메사라든가 또 라스팔마스에 또 아주 잘하는 공격 자원이 있어요. 호나탄 비에라 선수라고 이 비에라 선수라든가 이 라스팔마스 선수들을 이른바 우리 예비 명단이라고 그러죠. 그 예비 명단에 포함을 시켰을 정도로 사실은 로케메사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라스팔마스의 플레이메이커로서 잘하긴 했지만 올 시즌은 지표 자체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 지난 시즌에는 사실 경기당 평균 패스가 10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2등에 랭크가 돼 있고 전체 패스 숫자로만 따지면 1위입니다. 라리가 전체에서. 근데 이제 경기 수의 차이 때문에 이제 평균에서는 2위지만 전체 패스 숫자에서는 또 1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페인 대표팀 발탁의 고려 대상으로까지 확연히 올라섰다는 점에서 저는 로케메사 선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미드필더는 로케메사가 평균 패스가 2위잖아요. 그럼 1위가 있습니다. 네. 은존지 선수. 네. 세비야의 스티븐 은존지 선수는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세비야의 후안 세바스찬 베론 같다고 제가 얘기했던 은존지 선수를 3명을 꼽겠습니다. 네, 지금 총 8명의 선수 말씀해 주셨고요. 장지원 위원님의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드필더 톰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 얘기했고 네. 에릭 다이어 이어서 토트넘 선수입니다. 빅터 완야마. 네, 25살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과거 셀틱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피지컬적인 부분 뭐 이런 몸싸움 아주 힘이 좋고 이런 능력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다소 볼 터치가 좀 둔탁했거든요.
그리고 파울을 하는 어떤 태클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사우스햄튼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또 감정적인 컨트롤을 못해서 아주 무모한 그런 보복성 태클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퇴장도 많이 당했던 빅터 완야마인데 올 시즌에 일단 기술적인 향상이 제일 먼저 두드러지고요. 네. 볼 터치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패스 능력이 향상이 됐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향상했다는 얘기죠. 기존에 갖고 있던 피지컬적인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멘탈적인 부분도 평정심을 많이 찾았다. 그래서 완야마 선수는 기량 발전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명의 선수, 이 선수도 역시 토트넘 선수입니다. 델리 알리. 네. 델리 알리 21살인데 야,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웨인 루니 선수의 그때 전철을 밟고 있다. 웨인 루니의 전철을 밟고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델리 알리 선수는 기량 발전상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현님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린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대비 좀 크게 뛴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 어린 선수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좀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뒤로 배려를 밀어뒀고 해주셨군요. 약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이제 두 선수를 하나로 묶겠는데요. 쾰른의 앙토니 모데스테 선수. 장 의원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원투펀치에서 여태까지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데스테 선수는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18골을 넣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발전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선수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지난 시즌 총 36경기에 18골이었거든요. 올 시즌은 아직 31경기 했는데 25골입니다. 그리고 리그 골수로만 좁혀보더라도 지난 시즌은 리그 15골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아직 지금 리그 종료 안 했는데 23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평가를 해줘야 되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데스테 선수가 레반도프스키, 오바메이앙은 물론이고요. 토마스 뮬러나 치차리토에게도 골수가 뒤졌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은 레반도프스키, 오바메이앙과 아주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왕 경쟁에서 이게 레반도프스키와 오바메이앙의 대결 구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데스테가 올 시즌엔 끼어들었다. 그거 자체가 일단 대단하기 때문에 모데스테 선수 발전상에 넣었고 또 한 명도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입니다. 이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도요. 지난 시즌에도 40경기에서 총 18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역시 발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죠. 지난 시즌에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 시즌에는 아직 38경기 했는데 21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데스테보다는 이거는 3골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과연 발전이란 얘기가 돼? 그런데 다른 지표를 보면은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시즌에 아스파스 선수가요. 라리가에서 득점 순위 14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스파스보다 위에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지금 이 골수가 라리가에서 4위입니다. 4위라는 거는 메시, 수아레스, 호날두 다음이 아스파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위가 13명, 올 시즌에는 위가 3명.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부로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파스 선수 뒤에 누가 있냐면 그리즈만과 아두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파스가 지금 얼마나 골수가 올 시즌에 많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놀리토 선수가 있었고 오레아나 선수가 또 있었죠. 그래서 아스파스, 오레아나, 놀리토가 이제 셀타의 MSN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놀리토도 있고 오레아나도 있다 보니까는 아스파스가 잘했지만은 뭔가 확고한 최고 1인자라는 느낌을 조금 덜 줬는 반면에 올 시즌에는 이제 놀리토 나가고 오레아나도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스파스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영향력이 셀타에서 그야말로 우뚝 선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올 시즌은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도 지금 3경기 뛰고 1골을 벌써 넣었어요. A매치에서도. 그래서 아까 로케메사는 이제 상비군 정도까지는 들어왔다. 근데 아스파스는 이미 이제는 대표팀에 뽑혀서 골까지 넣고 있다. 그래서 아스파스의 정말 최고로 아마 인생의 기분 좋았던 시즌이 바로 올 시즌 아니냐. 그래서 발전상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리버풀 선수인데요. 랄라나는 뭐 제가 몇 시즌 최근 시즌에 계속 칭찬을 하면서 원래 잘했던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조금 더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량 발전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리버풀에 제가 눈여겨 계속 봤던 올 시즌에 바이날둠. 바이날둠 선수는 확실히 경기장에선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에서의 역할 수행, 그리고 수비에서의 또 수비로 내려왔을 때 수비적인 부분까지도 올 시즌에 상당한 기량 발전을 이루었고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바이널둠 선수 득점도 올 시즌에 5골 정도 넣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널돔에서 기량 발전상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빅터 모제스입니다. 26살에 첼시의 이제 오른쪽 윙백 역할을 맡는 선수인데 과거에는 사실 윙어 드리블러로서 그러한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단점이 많이 노출됐었거든요. 수비 가담, 또 좀 불성실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역시 윙백으로서 콘테 감독이 조련을 좀 잘 시켜서 단점들을 다 커버를 했어요. 체력적인 부분, 수비력,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공격 가담에서의 어떤 효율성, 심플함 이런 것들까지도 다 살리면서 그동안의 단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빅터 모제스는 올 시즌에 새로운 포지션에서 큰 기량 발전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모제스 선정했습니다. 한현님? 네, 저는 세리에아의 공격수 3명 얘기하겠습니다. 묶어서. 드리스 메르텐스 선수. 네. 벨기에 선수로서 나폴리 1987년생인데요. 지난 시즌 총 40경기 나와서 11골을 넣었고 리그 골수만 보면 5골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37경기 나와서 26골을 넣었고요. 리그에서 20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골수보다 4배가 증가를 했고 아직 리그 안 끝났죠. 그런데 이거는 이 메르텐스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 예전에 PSV 에인트호벤 시절에 27골까지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모든 대회. 근데 지금 모든 대회 26골이에요. 아마 능가하겠죠? 능가할 거고 지금 이탈리아 리그에서 한 거기 때문에 또 네덜란드와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메르텐스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분명하고 그리고 해트트릭의 제왕으로 또 올 시즌에 그렇죠. 뉴스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만에 최단 시간 동안에 해트트릭 넣고 또 2경기 연속 해트트릭 넣고 올 시즌에 해트트릭만 3번 했거든요. 이 메르텐스 선수가 벨기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격 자원들이 무시무시한데 뭐 아자르, 뭐 카라스코, 저 데브라이너, 뭐 루카쿠, 여기 지금 메르텐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서도 이제 손색 없는 베테랑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딘 제코 선수. 지난 시즌에 모든 대회 10골 넣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모든 대회 34골을 넣고 있으니까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에딘 제코 선수도 2008-2009 시즌 볼프스부르크에서 총 36골 넣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 리그 안 끝났는데 34골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도 아마 올 시즌 갈아치울 공산이 큰 에딘 제코 선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레한드로 파푸 고메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 이 선수는 올 시즌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은 돌풍의 팀이 세리에아에 있어요. 아탈란타. 아탈란타가 아직도 상위권이거든요. 지금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데는 이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의 공격적인 기여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시즌에 7골 7어시스트를 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14골 7어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갖고 지금 골수가 이미 2배로 뛴 상태이고 올 시즌이 끝나게 되면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는 아탈란타보다는 큰 곳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아까 파시오 선수 있었죠? 네. 아까 파블로 피아티 선수 있었죠? 네. 이 파푸 고메스 선수도 2007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월드컵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아구에로 디마리아와 같은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탈란타에서 뛰기 때문에 조금은 덜 알려졌을 수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들의 아주 특유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부진 돌파 능력, 다부진 킥 능력. 그래서 정말 이 돌파라든가 뭔가 좀 창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킥으로 직접 득점을 터뜨리는 능력까지 그런 걸 원하는 아탈란타보다 큰 클럽은 분명히 이 선수를 올여름에 데려갈 공산이 아주 큽니다. 지금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세리에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공격 자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 우리 한 의원님이 공격 자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장 의원님도 이제 저도 뭐 이제 공격 자원 쪽으로 봐야겠죠. 네. 첫 번째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24살 윌프레드 자하입니다. 자하 선수는 이제 전체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에서의 어떤 판단 능력, 또 온더볼 상황에서의 판단 능력,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올 시즌에 그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온더볼 상황에서도 동료를 미리 보고 활용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어시스트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됐고요. 개인 드리블 능력도 본래 좋았던 선수지만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파워가 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하 선수가요. 그리고 또 골 결정력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윌프레드 자하 선수는 기량 발전상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 이제 공격수입니다. 로멜로 루카쿠. 루카쿠 선수는 23살인데요. 이제 완연한 월드 클래스로 진입할 수 있는 전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수비하기 정말 무서운 공격수가 됐습니다. 루카쿠 선수는 과거에는 역시 뭐 파워풀한 어떤
움직임 스피드를 가지고 1대1 찬스를 만들어도 결정력이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침착성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일단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상당히 침착해졌습니다. 24살 나이답게 1대1 능력에서 득점할 수 있는 순도도 높아지고요. 거기에 이제 꾸준히 연습해온 왼발이 아닌 오른발 능력까지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프리킥골도 넣었습니다만 셋피스 상황에서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예전에는 동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개인의 1대1 전술로 인해서도 스스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겠다. 루카쿠 선수는 올 시즌 최고의 기량 향상이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효님 또 혹시 몇 명이 남아 있나요? 네, 아마 마지막 그룹일 것 같죠? 마지막으로 네.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가 나왔던 선수들이에요. 원투펀치에서 그 호펜하임의 93년생 케렘 데미르바이 네. 미드필더요. 그리고 베르도 브레멘의 세르지오 냐브리 선수. 네. 아스날이 좀 데리고 있고 좀 지금 이렇게 잘했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나브리 선수가 터졌어요. 올 네. 시즌 터졌고 그리고 제가 프리킥 달인들 얘기할 때 헤르타 베를린의 윙백인 저 마빈 플라텐하르트라는 선수 있죠. 네. 이 선수도 올 시즌 분명히 올라간 시즌이에요. 그래서 93년생 데미르바이, 92년생 플라텐하르트, 95년생 나브리 선수까지 해서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또 올 시즌 만개하는 지금 3명의 선수를 그냥 한 번에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현 저도 마지막으로 네. 25살의 본모스 공격수 조슈아 킹. 네. 이 조슈아 킹 선수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때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순발력이 있고 드리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본기나 공격수로서 갖춰야 될 능력 있습니다만 네. 골 결정력 이 뭐 속된 말로 황이었어요. 그래서 결정력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조슈아 킹 선수가 올 시즌 특히 후반기에 결정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올 시즌의 기량 발전에 있어서는 상위권 탑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조슈아 킹 선수는 공격수로서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 네, 올 시즌에 장족의 발전을 한 선수고요. 마지막 선수는 토트넘의 24살 공격수도 보고 윙포워드도 보는 선수입니다. 네. 저 그 선수인 것 같아요. 소니라고 불리죠. 소니. 일단 경기 운영 능력, 또 오프더볼, 전술적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다. 네, 그 부분은 일단 토트넘에서 웬만하면 잔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에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최근 경기는 보면은 터치나 여러 가지 패스나 여러 가지 세밀한 능력까지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들쭉날쭉했던 맞아요. 이러한 온더볼 상황에서의 이 폼이 요즘에는 좀 지속적으로 가는 횟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량 발전이다. 그럼요. 기량이 발전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폼을 좀 장기간 끌고 갈 수 네.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기대를 많이 또 다음 시즌에도 걸고 있고요. 네. 올 시즌 기량 발전상에 지금 후보로 선정을 상을 했습니다. 줬죠. 상을 네.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지현 해설위원님은 13명,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16명, 총 29명의 선수에게 저희가 기량 발전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뭐 드리는 건 없지만 네. 네. 원투펀치도 매 회마다 기량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지현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